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오늘이 그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가 남긴 희망의 메시지들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도 물론이고요. 모든 이들이 좀 희망을 품고 한편으로는 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됐던 그 지난 며칠이었는데요. 그럼 모쪼록 조금이라도 더 오랫도록 우리 마음속에 이런 희망의 메시지들이 간직되길 바라면서 그 교황님도 편안하게 바티칸으로 돌아가시길 하는 마음도 이제 가져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들은 여러분들께 저희가 좀 편안하게 좀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전해드려야 되겠죠? 오늘도 많은 정보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출발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전화 열어둘 겁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궁금한 것들 뭐든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무료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나뵈러 갈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확실히 하루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날씨도 그렇고 좀 네. 더위도 몰라 비가 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끼는 게요. 네. 대표님은 안 그러세요? 요즘 막 먹는 게 땡겨서 죽겠어요. 그래요? 살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먹는 거 땡긴다는 거는 일단 식탐이거든요. 욕구가 땡긴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마음이 편해서도 그렇고요. 네, 네.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그 부동산 시장에 뭔가 좀 기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방송을 계속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정이 이익이 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표현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항상 전해에 걸쳐서 성수기, 부동산 시장의 성수기는 가을입니다. 예, 그 중에 조금 빨리 찾아왔다라고는 지금 최경환 기획재정 장관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들이 8월 1일하고 14일 날 두 번에 걸쳐 DTI, LTV 완화 또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작용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 박소연 아나운서께서 식탐이 생기지 않는 아니 대표님께 이제 인사하면서 질문 한 가지씩 드리잖아요. 저는 매번 그래요. 우리 이윤환 대표님의 애드립이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나. 정말 그 센스 답하시는 게 장난 아니시죠? 그냥 던졌는데 이걸 또 부동산과 교묘하게 또 이렇게 맞물려 주십니다. 자, 이런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할 거고요. 자, 매주 월요일은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들 브리핑을 해보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3가지 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단독주택의 경매 입찰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매 시장에서 단독주택의 인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세컨드하우스 용도로 활용하려는 30, 40대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베스트 2 열어볼까요? 대출 규제 완화에 수익형 부동산 활기, LTV DTI 완화에 금리 인하 소식이 추가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출이 용이해지면서 지식산업센터와 인기지역 상가의 분양 계약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봤던 이 단독주택 경매 경쟁률 역대 최고, 이거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단독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30, 40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님,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주택하면은 많은 분들의 인식에서는 이제는 아파트가 대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라 된 단점이라고 보면 점점 이 건물분이라는 건 노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노후도가 심해졌다. 뭐 지금 같은 재건축 상황에서는 거의 40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이후에는 과연 또 그 어떤 모습으로 또 변모될 것인가, 과연 그게 투자 가치적인 측면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하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이 왜 좀 이런 식으로 경매 시장에서부터 인기를 얻었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참여하는 그 분들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지금 예를 실례로 파주인데요. 파주에서 그 어떤 한 단독주택이 얼마나 몰렸냐 하면 29명이
응찰에 임했어요. 어. 예, 그래서 일단 낙찰이 됐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연령층이 60대 이상이 네, 대부분으로 단독주택을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30, 40대층이거든요. 야. 자, 그럼 이분들이 참여하려는 의사, 어떤 목적이 있다면 우선은 세컨하우스 개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란 거는 그래도 꾸준히 물가 상승률보다 상회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일반 아파트나 주택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게 나중에 보유하면 할수록은 쓸 수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예를 들어 사옥을 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단독주택을 사서 허물어서 사옥을 짓는 형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약간 뭐 상권이 약간 발달된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사서 1층을 또 카페로 개조해서 만들 수 있는 영업 형태로도 변모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 이런 그 어떤 경쟁자들을 몰리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또한 제주도에서 해수욕장 인근의 단독주택인데요. 전원주택 형태겠죠. 거기에 무려 몇 명이 몰렸냐면 159명이 몰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네. 경쟁률로 따진다면은 옛날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숙제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 아파트에 비중을 너무 크게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서서히 좋은 목적이라면 사실은 누구든지 간에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상황에서 꼭 아파트만을 고집할 주거 형태가 그런 부분은 아니구나 이런 게 어떤 좀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 서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형태를 조금 이렇게 시켜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40대 젊은 층, 30대 단독주택으로의 눈길을 돌린다. 그것도 세컨드 하우스다. 저에게는 조금은 씁쓸한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부럽네요. 예, 경매 시장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것도요. 대표님, 뭐 관련해서 좀 더 추가로 좀 덧붙일 만한 내용이 근데요,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단독주택 같으면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아까 정말요? 얘기한 파주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네. 한 100여 평 되거든요. 대지 면적만. 100여 평. 100평 정도. 네, 네. 근데 그냥 보면 예를 들어 그게 뭐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비싸겠죠. 한 네. 10억 정도 가겠지만 네. 그런 어떤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요.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평당. 그렇게 되면은 한 3, 4억 정도고요. 그 인근의 파주에 예를 들어 파주 은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 새 아파트가 전용 면적 비율로 34평짜리다라고 한다면 그게 한 3억 4천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먼 미래를 봐서는 이거를 선택한 폭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어떤 30대가 접근하는 방식이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네. 금액에 한계치를 두고 이렇게 조금 벽을 이렇게 허물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정말 저도 찾아는 봐야 되겠어요. 관심을 갖고 우리 30대 여러분들 돈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정보해 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좀 볼게요. LTV DTI 규제 완화됐고요. 여기에 지난주에는 기준금리 인하까지 단행이 됐습니다. 이로써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뉴스 들어와 있는데요. 과연 규제 완화 영향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줄까? 이거는 계속되는 궁금증인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금리가 인하됐다라고 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묻어놓으면 뭐 적은 이자를 융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점점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전이 즉 심리적인 형태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는 요인이 된 부분이고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예전부터 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대상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게 언제 불거지냐라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풍선이 있어요. 네. 그 풍선 안에는 공기의 양이 일정합니다. 근데 어딘가 한 군데를 그 풍선을 누르면 좀 부풀러 오르는 그런 그렇죠. 곳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부동산의 시장 흐름도 이런 정책 하나로서 수익형 부동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끊임없이 수익형 부동산에는 반드시 접근할 필요는 있어요. 그 시점상 조금 지금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은 부분들이 좀 눈길을 돌린다라고는 하지만 네. 아직도 수익형 부동산 측면에서도 잘 좀 노림수를
살펴본다면 괜찮은 게 있습니다. 꼭 상가라는 부분에서만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아파트는 공장이라는 뭐 테마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뭐 경매 그냥 일반 매매 이런 것도 있지만 NPL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문을 열어놓고 우선 수익형이라는 부동산에 조금 항상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언제나 답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양한 각도의 우리 시각을 펼쳐두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남겨두고 있어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경제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수도권의 집값은 오르되 지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지방은 요지부동이다. 이건 뭐 예상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길래 이런 분석이 나오는지 좀 봐주세요, 대표님. 이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소비자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수도권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지방의 집값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예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는 건데 네네. 이 부분 같은 거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 집값 특히 이런 부분들이 가장 피크였다가 그게 2010년, 11년으로 넘어가면서 지방으로 그 집값 상승률이 전이가 됐거든요. 그랬었죠. 그런 상태에서 지방도 사실은 집값이 어느 정도는 2010년, 11년, 12년, 13년 또 지금까지도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도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을 정점으로 한다면 집값이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값이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된 상태인데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른 데가 있고 좀 주춤한 데가 있고 하는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 즉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한다면 수도권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더 집값이 오르는 즉 수도권에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조금 늘어나는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집값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심리에 대한 예상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걸 토대로 본다면 이렇게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78%나 되니까요. 상당히 많죠. 네. 그대로일 것이다가 15.6% 그리고 하락할 것이다도 6.3%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세는 수도권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볼까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게 40%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보합세라든지 또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게 이렇게 55%, 또 2%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일단 수도권에 대해서 좀 주택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도권에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부분이 제가 얘기한 골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수도권에 많은 수요층들이 일단은 몰린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빠졌지만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어떤 주택의 공급량 예상 공급량으로 따진다면은 아직도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분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 해소되고 나서 나올 예상 물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부분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예요. 네, 그래서 수도권이요? 수도권 같은 경우가 그래서 수요도 많지만 공급도 그만큼 그렇죠. 많다는 뜻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물론 뭐 좋은 지역에 좋은 새 아파트에 이런 걸 하시는 것도 좋지만 혹여라도 이런 부분을 투자적인 관점에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뭐 그냥 일반 주택을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과연 골자는 그겁니다. 어느 곳에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쪽, 어떤 곳, 잠시 뒤에 여러분들 궁금한 그 곳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올 하반기 투자 지역 그리고 재테크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8월 23일 토요일, 25일 월요일에 진행되고요.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고 계시죠? 02-2077-6330번으로 계속 연락 주시면 잠시 뒤에 이윤환 대표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들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앞에서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고 왔는데요. 대표님, 세미나 참석하면 어떤 것들 얻어갈 수 있다? 오늘도 간략하게 좀 점검해 주세요. 그렇죠.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앞으로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읽는 데 있어서 세미나만큼 좋은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름 비수기고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아직은 뭐 침체기가 연속되다 아무리 좀 8월 때 내놓은 대책이 좀 효과가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두지는 않지만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지금도 좋은 투자처, 재테크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임은 굉장히 빠르다예요. 자, 그냥 우리가 오리가 그냥 둥둥 떠 있으면 그냥 살살살 가는 것 같지만 뭔가 모르게 저게 조금 굉장히 빠르게 가는 듯한인데 네. 수면 아래서 굉장히 발버둥 치는 이 속도가 지금 빠른 거를 많은 시청자분들은 못 느끼세요. 그래서 지금은 재테크 전략으로 해서 지금처럼 비수기 때 매수를 고려해서 어떤 좋은 지역의 부동산을 소액으로 해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좀 위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들은 다 침체기 안에서 시장이 안 움직이고 있겠지라고 방심하셨다가는 네. 좀 단 몇 개월만 지나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을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자 했을 때는 이미 뭐 최소한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미 올라 있는 상태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오신다면은 좋은 지역 또 투자에 대한 종목 또 세금이라는 부분 정말 그야말로 부동산이 돈이 되는 그런 투자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아주 위력적이거든요. 그런 돈이 되는 세미나를 한번 가져볼까 해요. 자, 그 주식격언에서도 이런 얘기 있지만 무릎에 사서 이제 어깨에서 팔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꼭 우리 투자자분들이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머리 꼭대기에서 사서 발밑에서 팔아버리는 그런 게 좀 오류가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갖고 계세요? 제가 장승배기에서 재개발하는 예. 상도 스타리움의 조합원이 되는 입주권 구입과 네네.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전망이 좋은지 궁금해서요.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예, 상도 그리고 여의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네, 대표님. 네, 우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여의도나 장승배기역 근처에 위치적으로는 비슷하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는 확연히 틀린 부분은 또 여의도라는 입지하고 네. 이쪽 동작구 상도동이라는 입지하고는 일단은 주거 형태, 교육 환경적인 측면부터 해서 주거 지역의 어떤 곳이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느냐 또 이 아파트를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도 아파트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 확연하게 먼 미래 가치로 봐서는 일단은 여의도가 좋아요. 예. 그래요? 지역적으로는. 예. 근데 지금 이제 꼽으신 게 여의도에 있는 시범 아파트 그리고 장승배기 바로 옆에 재개발 되는 예. 어떤 상도 스타리움 이 네네. 아파트 부분인데 자, 이렇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성이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사업 기간이에요. 예. 자, 우선 사업성이라는 측면하고 사업 기간이라는 측면을 하고 봤을 때 네. 자, 일단 장승배기 옆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사업이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사업 기간으로 따져서는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네. 불리한 부분은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게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층 아파트잖아요. 예. 대지권 비율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추가 분담 금액이 조금이 더 나갈 수는 있어요. 물론 이 네. 여의도가
차지하고 있는 장점은 여의도의 그 고층으로 갈 수 있는 이 수변구역에 대한 계획상으로는요. 예. 여의도가 제일 유리해요. 아,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은 좋아요. 여러 가지가. 지역적인 네. 부분, 또 예. 재건축이 됐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시범 아파트라고 한다면 사업적인 측면하고요. 예. 사업성하고 사업 기간이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다. 아, 자, 그러면 요즘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올라서주고 내리고 하지는 않지만 네. 언제쯤을 내가 가격이 좀 올라졌는지 안 올라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최소한 5년 안쪽이에요. 제일 네. 적절한 시기는 2, 3년을 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두 군데만 찍는다라고 한다면 이 장승백이 옆에 있는 이 재개발 현장을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네. 그게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거라서 네네네. 확실할까, 위험 부담이 없나, 이런 좀 걱정이 돼서요. 제가 그래서 조금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네.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재개발 현장에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요. 예. 처음에 얘기했던 내 평가액하고 추가 분담 금액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네. 입주될 시점 보면은 조금 이렇게 그런 추가 분담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네. 비례율을 조정 또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는 사항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얼마까지 만약에 오른다고 손치더라도 조합원 물건을 사는 게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 사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일반 분양을 사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양가가 네. 조합원으로 하는 거하고는 네, 상당히 많이 평당 뭐 2, 300 뭐 차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 조합원 쪽이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고 네. 그 위험 부담이 조금 염려가 되는.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부동산은 항상 현장에 가보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또 역지사지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공부를 하시려면요. 예. 두 군데를 집어드릴게요. 왕십리 뉴타운하고요. 예. 아현 3구역을 가보셔요. 아. 가서 그 현장에서 비례율이 늘어나거나 조합원 물건을 샀을 때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 하더라라는 부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읽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방송 이후도 네. 상관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뒷분 빨리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어요. 시청자님, 어떤 쪽으로 가볼까요? 예, 이 기억이 지금 처분하면 어떻게 되고, 여기 앞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네. 시청자님, 그거하고 가지고 계신. 현재 얼마 지금 매도가가 어느 선에 나가는지 궁금해갖고요. 그 가지고 계신 물건 위치 좀 알려주세요. 신내동, 정량구, 네네. 신내동, 아파트 이름은 어떻게 되죠? 신천 빌리지 아파트요. 신천 빌리지 아파트. 아파트, 앞으로 예. 좀 전망은 어떤지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네, 대표님. 자, 우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신천 빌리지 아파트가 위치를 보니까 그 망우역 예.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죠. 예. 이게 19세대예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2003년에 예. 입주를 했고요. 예. 거기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예, 원래 8년째 살고 있어요. 8년째요. 예. 자, 우선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곳이에요. 자, 왜냐하면 오르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예. 우선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예. 수요층들이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흡수력이 강한 그 작용을 하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신내동인데 그 위쪽 보면은 그 신내 택지지구들이 있죠. 예. 그 택지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많은 수요층들이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흡수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위치하신 곳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망우역 근처 여기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근처에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니라 그냥 다세대 단독주택의 밀집 지역 중에 이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수요층들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벗어나려면 이 지역이 꾸준히 개발 라인으로 편입된다거나 뭔가 사람이 수요자들이 좀 댕겨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다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미 물론 이제 이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출퇴근도 저기를 하지만 사실은 출퇴근 기능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강남을 향하고 있는 7호선 라인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크게 내세울 부분은 없고 또 어떤 그 가구 수 그리고 2003년이니까 일단 이제 벌써 11년이 됐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집값은 아마 거의 앞으로도 그대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주하면서 좀 이왕이면 좀 집값이 올라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황이 조금 이제 나아지려고 할 때 조금 대단지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전세 비율 높은 대단지 쪽으로.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세가 지금 한 3.3제곱미터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 근처에 단지가 좀 있고요. 좀 더 노후되더라도 단지 형태나 교통환경 7호선 라인 쪽으로 간다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짜리도 충분히 이동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너무 이렇게 오래 끌지 마시고요. 매도하시고 이렇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좀 이사하시는 거로 계획을 잡아보시죠. 네, 시청자님. 일단은 뭐 구체적인 사항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2077-6330번으로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들 더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돈 내는 매물 정보 전해드려야죠.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정보 전해드릴 텐데요. 02-2077-6391번으로 지금부터는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GH 미래로 부동산 연구소 이신숙 소장,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두 분의 매물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부터 점검해 볼까요? 대표님 어느 쪽이에요? 네, 10년, 7년을 내다보면은 용산이다. 넌 없이 인정하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 구역 안에 틈새 시장 매물입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실투자 4천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자, 잠시 뒤에 효창동 가볼 거고요. 이신숙 소장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매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네, 저는 강남에서 가장 금싸라기임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투자,
그다음에 또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그렇게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역삼동 쪽으로 잠시 뒤에 가볼 겁니다. 첫 번째부터 점검해봐야 될 텐데요. 강남구 역삼동 먼저 갈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분당선 선릉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방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신숙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장님, 이 매물 추천 포인트 어떻게 잡고 오셨어요? 네, 추천 포인트는 첫 번째로 강남구 역삼동 하면 아주 교통망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지역이잖아요. 그걸 들 수 있겠고 대규모의 그 개발 호재의 최대 수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폭발적인 임대 수요를 들 수 있겠네요. 강남 종사자가 굉장히 선호하는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다수의 거대 상권이 근접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며 초소액 강남권의 그 희귀한 매물로서 실투자금 4,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강남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강남에 깃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방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정해드릴게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추천 포인트 점검해봤는데요. 이제 입지 여건으로 가볼까요? 자, 어떤 입지 여건을 자랑할 수 있나요? 자, 2호선과 지금 분당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선릉역 도보로 3분 이내의 거리에 역세권이 위치해 있고요. 또한 분당선 9호선이 그 더블 역세권 선정릉역에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 노선만 하더라도 한 150개 정도의 노선이 있고 또한 지하철 노선 또한 아주 풍부한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서 다각적인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부고속도로하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남대교 등 편리한 그 시 외곽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권으로는 압구정이나 고속터미널 또 청담동 명품거리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역 코엑스, 그 상권 등 테헤란로 등 상권의 요충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좀 정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개발 호재들 어떤 거 될 수 있을까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개발 호재는 좌우로 해서 강남의 그 지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충지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큰 메모드급 호재가 많습니다. 큰 이슈는 삼성동 한전 이전에 따른 그 부지 매각과 고밀도 랜드마크 타운 개발로 인해서 서초동 롯데 칠성부지 고밀도 개발도 또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공개 매각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매수에 나서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거를 사업이 전개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매물지와는 한 도보로 15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좌측으로는 롯데 칠성부지의 고밀도 개발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롯데 칠성은 지금 제2 롯데월드가 어느 정도 그게 이제 그 입지를 갖추게 되고 마무리가 되면 인텔리전스 빌딩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5층을 한 3개 동 정도로 업무 시설이나 호텔 등을 짓기 때문에 본동 하단부에는 백화점 등 쇼핑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좌측과 우측에 최신식 고밀도 상업 업무 시설의 수혜를 받아서 높은 임대가와 지가가 보장된 지역, 최고 입지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직 준공 완료 안 됐어요. 올해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소장님,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5층 중에 3층이고요. 또 정남향으로 개방감과 채광이 아주 뛰어납니다. 분양 면적은 16평으로 큰 개방형 거실하고요. 방 2개,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유명 업체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안에 고급 브랜드 내장으로 돼 있고요. 외부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지금 방범 CCTV는 설치가 아주 기본적으로 보안 시스템은 잘 돼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안에 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옵션이라든가 피로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강남권 우리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건물에 얼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가격 분석해 주세요, 소장님. 네, 가격이 비교적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7,500입니다. 전세를 놨을 시 임대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기 때문에 2억 3천 정도를 놓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실투자금은 4,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를 놓고자 했을 시는 3천에 지금 120 정도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투자금은 5,50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요즘에는 좀 이자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자를 제외하고도 연 수익률이 11% 이상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수익률 11% 정도로 예상된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요. 강남 역삼동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의 수익률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좋은 매물 정보 저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중간중간 전화 주시고요. 방송 이후에도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매물 정보 모든 것들 여러분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 전화번호도 메모에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물 정보 점검하러 갈 텐데요. 이번엔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 효창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앞역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2015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방 2개로 구성돼 있어요. 욕실 1개로 5층 건물 가운데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 살피러 가겠습니다. 2억 4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2억 원에서 실제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계 슈퍼맨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는 이 매물 정보입니다. 대표님, 효창동의 이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좀 추천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 서울이 그동안 가격 하락을 경험하면서 2, 3년 전부터 사실은 옆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 이곳 용산은요, 유독 작년 이후로 30% 이상의 가격 하락을 경험한 곳입니다. 물론 용산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것이지만 가격의 상당 부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바닥 다지기의 시점이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 지역은 그동안 개발 가치 때문에 신축 주택이 없었죠. 한마디로 신축은 씨가 말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축 주택이 본격적으로 출현했어요. 그 희소성이 아주 높은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강종합개발, 바로 며칠 전에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30년 만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때 그 한강 개발의 중심축, 바로 이곳 용산 반포 성수라고 보실 때 이 용산은 이제 그 용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그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변이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반경 150m만 옆으로 가면 바로 재개발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는 그곳입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차세대 재개발 예정인과 동시에 개발에 따른 이주의 최적지로 바로 평가받고 있는 이곳에 입지가 되겠습니다. 한강 종합개발 계획 여러분들 뉴스 통해서 들으셨죠? 그동안은 좀 제한된 게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먹을거리는 물론이고 쇼핑까지 이 지역을 중심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그만큼 많이 유치하겠다는 건데 이 호재를 이 다세대 주택
용산구 효창동도 좀 만끽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 같아요. 대표님, 입지 여건 점검해 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변하는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곳 효창동은 그 미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자, 전철역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한 4분, 쿼드루플 역세권이죠. 공덕역입니다. 공덕역에는 4개의 노선이 지나죠. 5호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도보로 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길 가운데 있는 이 지역, 바로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와 더불어 아주 미래성이 높은데요. 자, 민족공원이 2016년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때 이곳이 도보로 15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의 용산역, 서울역의 기대 가치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데요. 더더구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되는 이곳 지역, 앞으로 주목하셔도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매물은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4분, 공덕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도 너무나 좋아요. 이 인근 지역에서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에 금방금방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재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한강 얘기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 뭘 말 못합니다. 그냥 제목만 툭툭툭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한강 종합 개발이 본격적으로 30년 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중심축은 바로 이곳 용산, 그 용산에서도 효창동, 원효로가 중심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2018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용산 전자상가의 구터미널 부지에 호텔 건립과 더불어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 2016년부터 본격화된다. 그랬을 때 남영역 주변까지는 도보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경의선 개통과 더불어 이곳은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그 지상 구간은 녹지축으로 공원화가 진행됩니다. 효창공원의 4, 5구역 재개발이 현재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될 때 바로 개발 이주에 대한 수요. 자, 임차인들 중심으로 돼 있는 보증금 1억 받아가지고 주변에 둥지 틀 수 있는 매물, 바로 이런 투룸 주택밖에 대안이 없다. 그랬을 때 큰 폭의 시세 차익이 당연하다. 더구나 다음 재개발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단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발의 가능성까지 크게 높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한번 볼게요. 아직 준공이 완료되려면 시간은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 2월이 준공 예정이네요. 일단 투룸이라고 하셨고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15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선분양이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런데 투룸이라도 다 같은 투룸이 아니죠. 이것은 실평수가 13평입니다. 항상 가서 보실 때는 실평수는 9평부터 15평까지 나오는데 실제 몇 평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3평 정도가 돼야 큰 방 2개에 거실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여기는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2개 층의 주차장까지 있습니다. 2개 층의 주차장이다 보니까 세대당 120%의 주차 공간까지 확보되기 때문에 넓은 주차 공간과 더불어 엘리베이터, 거기에 따라서 통풍과 채광이 우수한 바로 총 6층 중에 4층에 있는 그런 매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보시고요. 용산 투자에 걸맞는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장점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평수가 또 넉넉하게 잡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가격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가격이 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500만 원 정도의 청약금으로 진행이 되고요. 10월 초에 착공이 되면은 본격 바로 500만 원을 포함해서 10%의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매매가 주변 시세에서 매우 착합니다.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2억 4천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는데 이 매물은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주차장도 2개 층으로 있었고 실평수가 13평인데 매매가는 2억 4천. 전세가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시장 조사해봤는데 좀 보수적으로 2억 1호로 잡았어도 실투자는 4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용산 어디에도 4천만 원대 투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공덕역이 갔기 때문에 바로 월세도 가능하다. 그랬을 때 대출 활용하시고요. 실제 투자비는 약 한 6천만 원 정도 될 때 연 수익 7%대의 높은 임대 수익도 동시에 가져가면서 미래 가치를 크게 부풀려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효창동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정보 점검해봤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겨두고 있어요. 이번에는 마포구 신수동으로 가겠습니다. 정보 확인하러 가시죠.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6호선 광흥창역에서 도보로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업중 건물 가운데 3층. 매매 금액은 2억 1,8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이 3,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시숙 소장님의 두 번째 매물입니다. 신수동으로 가볼게요. 소장님, 이번에는 어떤 추천 포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합정 고밀도 개발을 왼쪽으로 뒀다 하면은 오른쪽에는 공동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의 수혜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대학 수요와 그다음에 그 여의도와 공덕의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의 확정을 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아주 저렴한 분양가와 실투자금 1,800만 원으로 초역세권, 그것도 30초의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차후에 종이 상향이 됐을 시 4천에서 6천 정도는 바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한강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재개발됐을 시 한강 조망 입주권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입지여권 정보해볼게요. 광흥창역에서 나오자마자 그 바로 앞에 다세대 주택이 있는 모양이에요. 도보로 30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지여권 좀 더 구체적으로요. 네. 보시면 바로 그 앞이기예요. 그러니까 30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6호선 광흥창역에서 바로 30초 거리에 있는 거고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양화대교, 서강대교 아주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홍대나 연세대, 이대, 서강대 등 그 대학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연환경 시설로 봤을 때는요, 한강과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하늘공원이나 선유도 공원, 그리고 올드콘 공원 등 자연 친화적인 시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그 신촌 현대백화점이라든가 합정동 홈플러스, 홍대 상권 등 상권 인프라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아마도요. 소장님, 어떤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는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한강 개발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와 지금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합정동 균형 발전 촉진지구 개발을 들 수 있겠고요. 합정역에 그 완성된 메세나폴리스하고 상호작용으로 고밀도 개발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덕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을 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광흥창역까지의 아주 그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개발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한 본 매물지와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 거고요. 또한 홍대 입구역 홍대 입구 여기 그 민자 역사 개발된다라는 그 내용도 있고요. 또한 그 상암 BMC 개발 2015년에 완공을 두고 있죠. 최첨단 미디어 센터인데 그걸로 인해서 그 LG와 펜텍 IT 업체들이 그 이미 기업들이 입주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2018년을 들자면 당연히 발전소 지하화를 따른 지상문화 공간을 또 공원 조성 개발을 들 수 있겠고요. 가장 지금 최근에 그 매스컴에 발표를 했는데 관계 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 플랜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매물지는 한강의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한강변 역세권이 개발이 됐을 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 11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지 또 궁금하죠? 좀 들어볼까요, 소장님? 네, 5층 중에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남향으로 채광과 개방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다음에 저기 분양 면적이 지금 16평입니다. 실평수는 13평이죠. 큰 거실과 방 2개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내장돼 있고 또한 여기는 에어컨과 지금 드럼 세탁기가 옵션으로 장착이 돼 있을 예정입니다. 그 브랜드 내장재로 아주 안에 그 내부재가 고급스럽고요. 유명 업체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실수요자들한테 아주 인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방범 CCTV 설치는 물론이거니와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런 건물을 얼마나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합니다. 소장님 가격도요? 네, 가격은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2억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를 2억에 놨을 시 아주 초소액인 1,800만 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 수익도 한번 보시고 싶다 이러실 때는 3천에 지금 8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출을 지금 활용했을 때는 1억 5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로 했을 시는 3,800만 원 정도면 실투자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연 1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임대 차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매물 점검하고 왔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빠뜨린 정보 없는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오늘도 돈 될 만한 곳 살피고 왔습니다. 2077-6391번 계속 저희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방송이 지금은 이제 끝날 예정이지만 끝난 이후에도 닿지 않습니다. 이 번호로 계속 전화 주시면 오늘 전해드린 3가지 매물 정보 있죠?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만 초점 맞춘 게 아니라요. 입지 여건에서부터 주변 개발 호재는 물론이고 알짜배기 될 만한 그런 건물만 점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하는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하는 전문가와 함께 괜찮은 매물 정보들 매일매일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GH 미래로 부동산 연구소 이신수 소장,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 부동산 가이드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